지금 청약 넣으라고 많이 하죠. 뭐 사전 청약도 비싸다고 말씀드렸어요. 본 청약 때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본 청약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면은 대거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때 집값이 떨어지는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본 청약은 한 25년쯤 올 건데 9월부터 하락세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돈을 안 빌려주고 8월 말에 금리 인상 있죠. 9월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떨어지죠. 또 뭐 있어요? 8월 17일부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되고 있죠. 여러가지 악재들이 산재에 있다. 8, 9월에. 그리고 7월에 대출이 저렇게 늘었다는 건 8, 9월에 더 빌려줄 여력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근데 만약 전문가라는 작자들 말에 따라서 늦어도 2023년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떨어지면 추락하는 건 진짜 날개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지금 뭐 지수상으로만 그렇게 안 보일 뿐인데 개별적으로 아파트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더 오를 수가 있겠느냐. 로또다. 지금 분양받아라. 특히 서울 아파트는 절대 미분양 나지 않고 무조건 사면 오른다. 그런데 지금 뭐 시세보다 6억이 낮으니까 6억은 기본으로 벌고 가는 거고 그것보다 더 벌 것이다. 지금 빨리 분양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이 잘 되도록 언론에서 유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진행될 것이냐. 지금 SH 사장 다주택자 내채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채고 공동이 주채 더 있어요. 그래서 6채를 가지신 권사년 출신 그분은 떨어지고 새로 물망에 오른 사람이 문저격수다 이야기하면서 현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쓸 것 같은데 분양시장이 이제 붕괴가 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양 거품이. 이런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장 결혼 이혼하고 당장 청약해라. 위장 결혼 이혼은 그나마 양반이고 심각한 쓰레기들은 입양했다가 분양 당첨되고 파양을 한다든가 이런 쓰레기들도 있고 불법 전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통장 매입 이런 걸로 막 올리죠. 수도권 신도시 인접지역 분양 놀이자 수억 로또 1번 분양 큰 장 착한 분양가 단지 하면서 계속 분양을 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분양 받아야 할 시장이냐? 이 부분을 보셨을 때 분양가가 아직도 비싸요. 서초에 로또 분양 하나 떴었죠. 막 엄청 이야기 많이 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허그 고분양가 규제 때보다 분양가가 높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깜깜이로 해서. SH 사장. 자, 문부동산 저격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실련의 김원동 본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에 권사년 출신의 뭐 전문가라고 하는데 계속 완화책 주장하시던 그분이죠. 개인 내채 그리고 공동명의 두 채 가지고 있던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특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후보자가 반대돼서 결국엔 자진낙마하고 SH 시장님께서 SH공사 사장의 문저격수 김원동 카드를 빼들었다. 이분이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분처럼 할 것이냐 요걸 봐야 되겠죠. 김원동 본부장이 평소 때 하던 이야기들 그 전까지 문저격수라고 하는데 문정부를 어떻게 저격했고 평소 때 주장하던 것들이 무엇인가 요거를 봐야 되겠죠. 자, 종양일보 21년 8월 15일 기사죠. 신도시보다 분양 거품 빼는 게 더 중요하다. 공급 부족 아니라고 이분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분양 거품이 심하다. 표준 건축비는 이 정도인데 기본형 건축비가 이만큼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라고 대충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도하게 분양가에도 거품이 끼었다. 이 이야기를 했죠. 왜? 이때만 해도 비슷했는데 자, 이게 정상적인 건축비가 돼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막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막 그러면서 쭉쭉 올라간 거죠. 연평균 5% 이상씩 올랐다. 자, 저게 합리적인 가격이냐? 자, 집값은 계속 오른대요. 현금이 쓰레기고. 왜냐면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가보다 훨씬 높게 올랐는데 맞아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분양가 거품을 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SH 직접 저격했어요.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SH 사장이 되신다면. 지난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 1천억 폭리 취했다. 지구별 마곡지구 4,600억. 가구당 폭리는 위례가 2.2억. 자, 위례 맨날 분양할 때마다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폭리 취했다. 문제는 여기서 건설사들이 땅을 사죠. 폭리 취하는 걸.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가격을 더 높였어요. 문제는 위례를 예시로 둡시다. 위례 땅을 싸게 사서 곱하기 한 4배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 건설사한테. 낙찰시키죠. 그럼 건설사는 여기다가 이윤 거기다가 막 지금 집값 올라갔으니까 가산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했다. 근데 이게 로또가 됐어요. 이윤 제외하고 요 가산비로 추가 폭리 취한 게 2천억 규모 나왔었죠.
단지 하나에 땅도 비싸게 팔고 가산비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로또다. 거품이 심하다는 거죠.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가 공개 축소, 택지비 감정가 적용, 요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택지비 감정가 적용 해지하고 원가 공개는 더 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죠. 하다못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에 본인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을 칼같이 지킬 수도 있는 것이다. 건축비 2억 5천만 원 뛸 때 인건비는 300만 원 증가했어요. 기본형 건축비를 폐지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를 정해야 한다. 이 이야기 했죠. 건축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면서 집값 거품 생기고 분양가 거품 생겼다. 그러니까 분양가부터 엄밀하게 잡을 것이다. 그런데 SH 뭐 하는 그룹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죠. 뭐예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민간 공급이든 공공 공급이든 물론 그 공공 공급 쪽으로 많이 나오죠. 지금 거품 낀 것들을 많이 빼겠다라는 거죠. 분양가를 저렴하게 SH에서 내보내면 현재 하고 있다는 거 아무리 로또다 하더라도 민간 분양은 가격이 비싸면 침체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거죠.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확 낮춰서 공급해야 된다. 말하는 게 이거라면은 SH에서 지금 공공택지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태릉 골프장 이런 부분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는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다. 분양 원가 공개를 강조했다. 자, 이게 문 저격수가 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잡자고 그랬어요? 선분양. 박원순 시장 거치면서 후분양 공정률이 60%까지 낮아졌는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나라 집값 거품에 원흉이 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전세제도. 두 번째가 선분양제도. 얘가 갭 투기를 양산하고 얘가 분양권 투기를 양산하는 거죠. 당장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올해 상반기 기사였을 텐데 121곳 중에서 이렇게 짓겠다라고 해놓고서 지키지 않은 곳이 110곳이었다. 11곳 빼고는 안 지켰다는 얘기죠. 선분양 제도의 문제, 분양권 투기도 있고 층간소음. 층간소음 왜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싸워야 돼요? 건설사가 개판으로 지었는데. 다산, 택배 문제 사실 지금은 이기주의 면모도 있죠. 왜? 다른 차량은 되는데 왜 택배 차량만 안 되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주차장 높이를 건축비 줄이려고 지하 덜 파가지고 택배 차량이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건설사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분양 제도의 문제다. 그리고 집도 개판으로 짓죠. 자, 요즘 짓는 집들 맨날 지어놓고 보면은 뭐 문제 투성이에요. 저희 예전에 신축 아파트 꼽았었죠. 개판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안 되니까 나중에 혹시나 안전진단 통과 빨리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건물 개판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다 뭐의 문제다? 선분양제의 문제다. 후분양제면은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랑 다르잖아요. 지어진 거 보고 그게 나오는데 선분양제도는 미리 다 넣어놓고 수년을 기다렸는데 얘기랑 다르잖아요. 도로 내놔요.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손해가 크다. 그리고 반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크다는 거죠. 막 빚 안 내고 지을 수도 있으니까. 투기 세력과 개발 관료들은 후분양제 두렵다. 왜? 정부 관료로부터 땅을 헐값에 공급받고 자기 자본 한 푼 없이 소비자 돈을 끌어들여 공사하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수백억을 챙길 수 있는 현행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분양가 거품의 핵심이고 분양가 거품이 집값 거품을 만들어낸다. 지금 3기 신도시 너무 비싸요.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야지 집값을 잡는다. 이 이야기 했죠. 적어도 서울에 들어오는 공공택지는 반값 아파트. 이야기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출 회수. 사실 대출을 못 받게 만들었으니까 회수까지는 소급이라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핵심적으로 뭘 잡아야 돼요? 전세자금 대출 잡으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집값 떨어지는 건 어쨌든 영향을 모두 끼칠 수밖에 없다. 계속 거품 내버려두면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다 터진다. 그리고 뭐예요? 공공부지 반값 아파트. 공공부지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서울에 반값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이다. 공공부지에서. 그럼 민간 분양에서 비싸게 할 수가 있느냐? 공급정책 필요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재벌 먹잇감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과는 사뭇 다르죠. 오세훈 시장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개발 정도는 어느 정도 푸는데 재건축은 나홀로 재건축 말고는 계속 규제만 강화하고 있죠. 최근에 건축심의 통과한 거 이거를 뭐 오세훈 효과라고 불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건축심의는 통과가 언젠가 될 건데 오세훈 효과라고 치더라도 건축심의까지 가기에 안전진단부터 통과해야 되는 거고 뭐부터 잡겠다는 거예요? 민간 공급 잡고 공공 공급으로
분양가를 낮춰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것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임대 소득 신고 강화, 대출 회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대출 회수보다는 이제 만기 이후 더 이상 연장 안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잡아갈 수는 있겠죠. 소급 적용까지 하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임대소득 적극 파악하고 지금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분이 반대하시는 것 같냐. 다주택자들이 집을 수십 채 수백 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분양가는 낮추고 분양받는 데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런 정책들을 사용할 것이다. 또 오세훈 효과. 이러면서 재건축 시장 띄워가지고 재건축 가격 올라가고 분양은 계속 잘 될 거고 비싸도 로또니까 그래서 사람들 분양은 계속 될 것이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면서 분양을 띄우려고 한다. 김원동 본부장님이 SH 사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론. 자, 과거 다주택자인 모 의원 출신, 권사연 출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실련 본부장 출신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뭐예요? 분상제, 원가 공개, 그 다음에 반값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반대, 분양가 거품 축소, 후분양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강한 이야기들을 하면 강한 이야기들을 하지 절대 약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즉 된다면 서울 분양시장에 그리고 집값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